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어떤지 들어보고 또 소상공인들은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꼭 필요하다 하는 조사 결과가 있던데 근데 부산시는 내년 동백전 관련 예산을 50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2,200억 원이었으니까 예산이 4분의 1 토막 난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정말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12구 참사까지 발생을 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좀 퍼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어떤지 상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12구 참사는 사실 우리 사회와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그런 창극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상태의 어떤 12구 참사 같은 게 늘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누군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서 울부짖어도 우리 사회는 그러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원래 그래.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외면하죠. 그래서 이번 12구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 주의를 좀 살펴봐야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제일 중요할 거고 클 것 같고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많이 클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영업이 지금 제한이 풀렸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냐 그렇게 주위에서 참 많은 말을 물어오거든요. 근데 현장의 상황은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피해 기간이 워낙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틴 힘은 엄청난 수준의 부채입니다. 그럼 감당해야 될 몫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자죠. 거기에 경기 침체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됐으니 매출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출구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이제 출구를 좀 기다려 보면서 다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좋지 않은 경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기화된 코로나19 웬만한 중견업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짚어주시죠. 예,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사회적 공감대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그 대책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소상공인도 요즘 매장 점포가 계속 비는 마당에 중견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넘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니까 버티다 지금은 이제 부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을 제외한 도소매업종이라든지 음식업 또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이 넘은 6인부터는 중견업체로 볼 때 이 중견업체의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악화로 이제 부도가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쇄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중견업체와 거래하는 이제 납품업체도 덩달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중견업체가 이렇게 부도가 나면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은 실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매출도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한 소매업체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 업체는 그 납품하는 거래수가 한 7, 8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도 나면은 적게는 몇백만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부도 금액이 이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 보호법으로 그나마 사회적 최소한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납품업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회적 보호 이런 그런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보호하는 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납품업체들이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조마조마하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제 거래처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면 납품업체는 당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전혀 없다 봅니다. 민사적 처리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근데 보통 그 민사소송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게 뭐 부도난 거래처를 상대로 뭐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봐야 뭐 실제 실익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소송을 통해서 그 미수금을 받아낸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시간을 뺏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이 납품업체를 위한 안전장치가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까요? 예. 정부에서는 실제 지금 현재 뭐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로서 납품업체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중개업체에 비해서는 의뢰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증보험을 꺼내는 순간 거래가 중단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시에 보증보험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뭐 사회적인 유통 환경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사업 초기에는 보증보험료를 상호간에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국가 지원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뭐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그렇죠. 뭐 그런 규정을 부분을 필요하다, 이 만든다든지, 말입니다. 예. 이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텐데 지금은 좀 하기가 힘들다. 예, 맞습니다. 예, 모쪼록 좀 이런 대책들이 좀 잘 마련이 돼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좀 이렇게 좀 힘 좀 주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백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에서 동백전 예산 삭감에 따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어떤 분들 대상으로 조사하신 겁니까? 예, 동백전 가맹점 대상으로 했고요. 예. 그 중에서 도소매업, 음식업, 그다음 개인 서비스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설문지 대면 조사 및 구글 폼 온라인 조사를 병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7일에서 17일간 9일 정도 조사를 했는데 유효 포변수는 700곳이고 신뢰 수준 95%에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7%였습니다. 네. 자, 이 동백전 예산 삭감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동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동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91%가 되는 가맹점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9%는 네. 불필요하다고 했던 가맹점주들은 대부분은 동백전 결제가 좀 어려운 이제 배달 음식 업종에 또 소액 결제나 연금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특성상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이분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동백전 결제 수수료가 좀 부담된다. 또 가포 노출되니까 네. 부가세가 부담된다. 이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백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동백전이 필요한 그 경우의 수를 저희가 4가지로 들었거든요. 예. 사업장에 매출 실제 되냐,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냐, 뭐 개인 서비스에 도움이 되냐 등이었는데,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은 10명에 한 6명 꼴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수 정답을 요구했었는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했던 분이 10명 중에 5명. 예. 그다음에 내 개인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10명이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동백전을 단순히 내 개인의 영적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역 경제 전반에 유효한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내가 추가적으로 캐시백 2% 내더라도 부산시가 정책을 내는 거 보고 같이 동참하겠다 하고 대답했던 분이 무려 84%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주는 인센티브에다가 더하기. 그렇지, 내가 맞습니다. 더 듣겠다. 예, 예. 오, 굉장한데. 그게 아마 그 국비나 시 예산이 줄어든다 네. 하니까 스스로 홍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치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5%보다 조금 더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렇지, 바람에서 나온 맞습니다. 거겠지. 예, 예. 예. 사실 이게 동백전 충전 한도가 뭐 10%였었다가 5%였었다가 계속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충전 한도나 인센티브가 축소가 되고 나서 이용 고객 또 동백전 매출의 변화는 뭐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충전 한도와 또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나서 실제 동백전 가맹점의 88.7%가
실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용 고객이나 네. 매출이 감소됐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면은 가맹점 매출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정책적으로도 매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소비자에게 유익성을 줘야 그 소비자가 가게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동백정 정책의 유효한 그런 문제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조사 결과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또 맞습니다. 전달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예. 이 조사를 그냥 하신 건 아닐 거고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시의 쪽과 얘기를 나눈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시와 뭐 지금 그 이야기한 자리는 사실은 없었고요. 시의회 예. 시의회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시의회 의장님과 예. 그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네. 또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동백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또 내년 예산을 지금 500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비가 정액이 실제 될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원래 이제 언론 통해서 국비가 지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올해 수준에 뭐 한 7천억 정도는 확보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되면은 부산시도 지금 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동백전을 발행하면은 네. 국비도 그에 맞게 작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시가 500억에 뭐 추가로 뭐 나중에 그 300억 더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1,000억 이상은 네. 예산을 확보를 해야 국비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국비가 확보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동백전 예산을 지금 늘리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예. 원래는 국가 안에는 이제 전액 예. 주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7천억 정도 편성을 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되기 전에 예, 일단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추경을 통해서 300을 해봐야 국비는 추가로 더 못 받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이 폭을 좀 올려놔야지 거기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백전이 계속 여야의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시민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현장의 중소자영업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백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책정된 500억 예산을 올해보다 사실은 더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를 그나마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지금 이제 국비와 시비만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비 시비 그다음에 뭐 구군 거기에 가맹점까지 추가로 인센티브를 얹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저희는 중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거는 그 승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수요 창출이 큰 업종 네. 그 업종이 도소매 업종이었거든요. 그다음이 음식업이었고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업이었는데 그래서 그 승수 효과가 큰 업종에는 소비자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업종별 규모별로 이렇게 캐시백에 대한 어떤 그런 차등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전 한도도 차등화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 유익성과 편의성을 갖춘 그런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을 마련해야 된다. 네. 하고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사업자 간 거래나 또는 지역 화폐 센터 같은 걸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만들어서 어떤 정착은 됐는데 그 이후 좀 많은 것들을 다변화해가지고 맞습니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많았겠지. 그죠. 어제 정말 예. 축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참 마지막에 아쉬웠습니다.